1992년 가을, 그 거실의 시계는 평당 200만 원짜리 새집의 첫날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35년 뒤, 같은 식탁 위에 7억짜리 통지서 한 장이 올라왔습니다. 분당 시범단지 33평. 1992년 11월에 입주한 김 부장 부부에게 35년이라는 시간은 시세 10배라는 선물과 분담금 7억이라는 청구서를 동시에 안겼어요. 10년 기다렸는데 또 10년이래요. 그 거실에서 시작된 한마디입니다. 같은 식탁 위에 입주증과 통지서가 나란히 놓인 그 풍경이 한국 재건축 30년 사이클의 거울입니다. 1992년에 그 부부는 몰랐습니다. 평당 200만 원짜리 새 집이 어떤 35년의 청구서로 돌아올지를요.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1992년 가을, 김 부장 부부의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가칭이지만 그 시기 분당에 들어간 수많은 30대 부부의 평균값에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남편 김 부장은 그때 28, 서울 대기업 차장. 아내는 첫 아이를 가진 지 7개월이었어요. 그 부부가 들고 있던 종이 한 장이 분당 시범단지 33평 입주 중이었습니다. 분양가는 1.5억. 평당으로 환산하면 약 200만 원. 1989년 공급공고 기준으론 평당 150만 원대 묶음에 더 가까운 가격이었어요. 그 1.5억은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자기 돈 6천만 원, 회사 사택보증금 4천만 원, 부모 보증으로 빌린 5천만 원, 28 차장 부부에게 그 종이는 평생 첫 결정이 새겨진 영수증과 같았습니다. 그때 분당이 약속한 건 단순히 새 아파트가 아니었어요. 자족 신도시, 강남 접근성, 새로 그어질 학군, 그리고 10년이면 강남 옆 동네가 된다는 한 줄 그 한 줄을 믿고 평당 200만 원 종이에 도장을 찍은 부부가 분당에만 수만 가구였습니다. 입주 첫날, 그 거실 풍경은 어땠을까? 친정에서 받은 자개장이 한쪽 벽을 채우고 결혼할 때 같이 산 30년짜리 벽시계가 거실 정중앙에 걸렸습니다. 식탁은 아직 비닐도 안 벗긴 새것, 그 식탁 위에 처음 올라간 종이가 바로 그 입주증이었어요. 부부는 거기 도장 자국을 한 번 더 손가락으로 매만져 봤습니다. 그 거실은 그 뒤로 30년 동안 한 번도 비워본 적이 없습니다. 자녀 둘이 그 식탁에서 밥을 먹고 자랐고 김 부장은 그 시계 밑에서 매일 아침 넥타이를 맸습니다. 그런데 2026년 봄, 그 거실에 한 장의 종이가 더 들어옵니다. 그 종이가 도착하기까지 김 부장 부부의 자산이 어떻게 변했는지부터 35년을 압축해서 보죠. 35년을 압축해보면 그 식탁 위에서 가장 먼저 변한 건 숫자였습니다. 같은 단지의 시범우성 84제곱미터를 기준으로 잡아보죠. 1994년 거래가 1.4억, 2024년 8월 실거래가 15억 7,500만원, 30년 만에 약 10배. 차익만 따져도 14억 원입니다. 김 부장 부부의 33평도 그 동선과 거의 같이 움직였어요. 1992년에 도장을 찍은 1.5억짜리 집이 30년이 지난 뒤 15억대의 자산이 되어 같은 식탁을 떠받치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그 사이 분당은 진짜로 강남 옆 동네가 됐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가 단지 5분 거리에 들어섰고 신분당선이 강남까지 직결됐고 분당선은 서울 동남권을 묶었습니다. 학군은 정자순회, 서현으로 나뉘어 자리를 잡았고 김 부장 부부의 큰아이도 그 학원가에서 고등학교를 마쳤어요. 1992년에 받았던 약속, 10년이면 강남 옆 동네가 된다는 그 한 줄은 10년이 아니라 30년 만에 천천히, 그러나 정확히 지켜진 셈입니다. 거실 안에서도 30년은 똑같이 흘렀어요. 자개장 옆에서 자란 큰아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해서 그 거실을 떠났습니다. 작은 아이는 해외에서 박사과정을 밟는 중이에요. 김 부장 부부는 35년째 같은 식탁에서 두 아이의 결혼식 영상을 본 사람이 됐고 손주 사진 액자가 거실 한쪽에 한 장씩 늘어나는 중입니다.
부부의 시간 분당의 시세, 한국 중산층 1주택 노후의 모범 답안. 그 등식이 그 집의 30년을 가장 정확히 설명하는 한 줄이었어요. 그 식탁 옆벽에는 1991년부터 한 번도 자리를 옮긴 적 없는 달력이 한 칸씩 걸려왔어요. 1991년 9월에 첫 입주 달력, 2026년 봄에 통지서가 도착할 달력, 그리고 김 부장이 73세가 되는 2034년의 달력. 그 세 장의 달력은 같은 벽의 시간순으로 천천히 채워지는 중입니다. 두 번째 분기점이 들어온 자리는 2025년 가을 선도지구 발표였습니다. 두 번째 분기점이 들어온 자리는 2025년 가을 선도지구 발표였습니다.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2025년 가을, 1기 신도시 재건축 1단계로 먼저 들어가는 단지, 그러니까 1단계 선도지구가 발표됐습니다. 분당에서 3개 구역, 샛별마을, 양지마을, 시범단지 합쳐 총 1만 1천 세대가 선정됐고, 그중 양지마을은 동의율 95.5%로 1단계에 진입했습니다. 100세대 중 95세대 넘게 도장을 찍었다는 뜻입니다. 김 부장 부부에게도 그 가을은 평생 첫 결정을 한 번 더 해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1992년에 평당 200만원 입주증을 받아든 그 식탁에서 부부는 다시 한번 도장을 꺼냈습니다. 환호는 정확히 일주일이었습니다. 발표 다음 날부터 호가가 5천만 원씩 점프했고 단지 안 부동산은 전화가 멈추질 않았습니다. 드디어 새 집이라는 말이 동네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자녀들도 부모에게 축하 전화를 걸었고 김 부장 부부는 35년 만에 그 거실이 다시 1992년 입주 첫날처럼 환해진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 환호가 한 장의 봉투로 끝난 건 5달 뒤였습니다. 2026년 3월 3일 양지마을 6단지 602동의 분담금 통지서가 배포됐습니다. 조합원이 새 집을 받기 위해 추가로 내야 하는 차액, 그러니까 분담금이 한 가구당 6.5억에서 7.5억 사이로 찍혔습니다. 54평형은 정확히 7억 100만 원이었습니다. 평당 200만 원에 입주한 부부가 새 집을 받기 위해 7억을 더 내야 한다는 통지였습니다. 그 7억의 주범은 임대주택 비율 12%였습니다. 재건축으로 새로 짓는 단지 중 12%를 임대로 공급해야 한다는 조건이 일반 분양으로 메워야 할 차익을 그만큼 깎아냈고 그 깎인 자리를 조합원이 분담금으로 떠안는 구조였습니다. 김 부장 부부 거실에도 같은 봉투가 도착했습니다. 1992년 입주증이 35년 동안 자리를 지키던 그 식탁 위에 2026년 분담금 통지서가 나란히 놓였습니다. 두 장의 종이 사이에 35년이 끼어 있었고 한 장은 1.5억, 다른 한 장은 7억이었습니다. 거실의 공기가 한순간에 일주일 전 환호와 정반대로 바뀌었습니다. 김 부장은 통지서를 2번 접어 식탁 끝으로 밀어두었고 부인은 1992년 입주증을 그 위에 다시 올려놓았습니다. 같은 봄, 부동산 시장에는 새로운 단어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분담금 포비아. 1주택 노후 보유자에게 추가의 추가를 통보받는 두려움이 한 단어로 정착한 겁니다. 시세 차익 14억을 가진 부부조차 7억 앞에서 멈춰서는 풍경이 그 단어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외부 충격이 2번 겹쳐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직후였습니다. 분당 거래는 일시 전멸했고 매수 문의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두 번째는 2025년 6월 27일 대출 규제였습니다. 그 직후 성남시 거래량은 1373건에서 212건으로 떨어졌습니다. 84.6% 폭락입니다. 흥미로운 건 같은 시기 분당에선 평당 1억대 신고가 거래가 병존했다는 점입니다. 호가는 신고가, 거래는 84.6% 폭락. 시세는 떠있는데 매도는 안 되는 시장이 7억 통지서를 받은 부부 위에 그대로 얹혔습니다. 세 번째 분기점은 왜 분당만 7억인가라는 질문 안에 있었습니다. 세 번째 분기점은 왜 분당만 7억인가라는 질문 안에 있었습니다.
지도를 펴보면 답이 이상해집니다. 분당, 일산, 평촌, 삼본, 중동. 5도시 모두 1990에서 1992년 사이 같은 손으로 그어진 일기 신도시예요. 같은 30년, 같은 노후, 같은 법, 그런데 분담금은 분당만 7억대로 튀어 올랐습니다. 표면적인 차이는 공공기여 격차였어요. 일산 0%, 평촌 0%, 삼본 0%, 중동 0%. 분당만 부지 5%를 추가로 내놓는 단지들이 줄을 섰습니다. 가점 6점, 그 한 줄을 받기 위해서. 여기서 답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정부가 분당만 미워한 게 아니었어요. 다른 신도시는 선도지구 당락이 다른 변수로 갈렸습니다. 일산, 중동, 삼본은 주차 대수, 평촌은 동의율. 그런데 분당은 경쟁이 가장 치열했고 평당 1억 단지가 즐비한 곳에서 가점 한 점이 단지의 운명을 갈랐습니다. 그래서 분당 단지들은 부지 5%를 더 내놓는 쪽으로 줄줄이 손을 들었어요. 사실상 강제였습니다. 스스로 손드는 강제. 같은 단지 안에서 갈등이 5종 동시에 합주합니다. 통합 재건축이냐 단독이냐, 새 집을 제자리에 받느냐, 분담금을 어떻게 나누느냐, 용적률 180에서 326, 다시 400까지 어디서 멈추느냐, 이주는 어디로 가느냐. 김 부장 부부 단지도 같은 논리 위에 있었어요. 가점 6점을 위해 부지 5%를 더 내놓고 그만큼 임대 비율이 올라가고 그 비율만큼 분담금이 더 붙는 구조. 그 위에 신상진 성남시장의 검토 중이 어녔고 2027 착공, 2030 입주 일정표는 사무실 벽에 그대로 붙어 있었습니다. 분당만 7억인 이유는 분당이 자기들끼리 가장 많이 손을 든 결과였어요. 그런데 김 부장 부부가 가장 못 받아들인 건 7억도 갈등도 아니었어요. 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그 분당 시범단지 33평 거실로 돌아와 보죠. 식탁 위에 입주증과 분담금 통지서가 나란히 놓인 그 자리. 김 부장 부부가 가장 못 받아들인 건 7억도 갈등도 아니었습니다. 시간이었어요. 숫자로 잡아보면 이렇습니다. 분당 전체 8만 7천 세대 중 1단계 선도지구로 들어간 건 1만 1천 세대. 나머지는 2단계와 3단계로 갈립니다. 2단계는 주민동의 50%를 넘긴 단지, 정비계획 수립이 2026년부터 2030년 사이. 3단계는 동의가 더딘 단지, 2031년부터 2034년 사이 정비계획. 매년 약 1만 세대씩 순차로 줄을 서는 구조라 마지막 단지는 지금부터 최소 9년 더 대기. KBS 다큐는 극단치 시나리오로 50년까지 열어뒀습니다. 김 부장 부부 단지가 어디 끼이느냐. 만약 2단계 후반이면 2030년 정비계획, 2034년 착공, 2038년 입주. 그때 김 부장은 73세입니다. 만약 3단계로 밀리면 2034년에 정비계획이 겨우 시작. 김 부장은 77세, 부인은 75세, 입주는 80세를 넘깁니다. 10년 기다렸는데 또 10년이라는 한 줄의 진짜 의미가 그 식탁 위에서 풀립니다. 다음 10년은 분당의 10년이 아니라 김 부장 부부의 남은 10년이라는 뜻이에요. 청구서는 7억이 아니라 부부의 남은 시간 자체였습니다. 같은 식탁 한쪽에 통장이 한 권 펼쳐져 있습니다. 35년 1주택 노후가 남긴 예금 잔액 5천만 원 시세 15억의 자산 옆에 9년의 대기 옆에 7억의 통지서 옆에 그 5천만 원이 마지막 사물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진짜 놓친 건 7억의 분담금도 9년의 대기도 아니었어요. 4가지 한꺼번에였습니다. 그래서 김 부장 부부가 진짜 놓친 건 7억의 분담금도 9년의 대기도 아니었어요. 그들이 놓친 건요. 4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재건축이 남의 돈으로 새 집이라는 공식이 끝났다는 것.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한국 재건축은 단순한 공식 하나로 굴러갔어요. 일반 분양 차익이 조합원 분담금을 거의 0으로 깎아줬습니다. 새 집은 사실상 남의 돈으로 받는 거였어요. 그런데 2026년은 공사비가 폭등하고 일반 분양가는 상한제로 위가 막혔습니다. 받아올 돈은 줄고 지어야 할 비용은 2배가 됐어요. 1992년 평당 200만 원에 산 김 부장 부부가 2026년에 7억을 더 내야 새 집을 받는다는 건 공식 그 자체가 뒤집힌 결과였습니다. 두 번째, 시세 10배는 시간 보상이 아니었다는 것. 1.5억이 15억이 된 30년은 한국 중산층 1주택 노후의 모범 답안이었어요. 그런데 그 15억은 자산 가치였지 현금 흐름이 아니었습니다. 김 부장 부부 통장 잔액은 35년 동안 평균 5천만 원 언저리에서 움직였어요. 자산은 15억, 현금은 5천만. 분담금 7억은 자산을 팔지 않고는 만들 수 없는 숫자였습니다. 세 번째, 분당만 7억인 건 정책 차별이 아니라 자발적 강제였다는 것. 일산 평촌 3본 중동은 공공기업 0%로 선도지구에 들어갔습니다. 분당만 5% 추가 부지를 내놓고 가점 6점을 받았어요. 같은 1기 신도시 안에서도 분당이 가장 비싼 진입표를 자기 손으로 끄는 거였습니다. 네 번째, 시간이 가치가 아니라 비용으로 청구된다는 것. 9년 대기, 길게는 50년 시나리오. 그건 한 가구의 남은 시간 자체를 청구서로 환산하는 구조였어요. 1992년에 10년이면 강남 옆 동네 약속이 2026년에 10년 더 기다리면 새집 약속으로 갱신될 뿐이었습니다. 이 네 가지가 한꺼번에 같은 식탁 위에 도착한 게 2026년 봄 김 부장 부부의 거실이었습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남의 돈으로 새 집을 받던 시대가 끝났습니다. 한국 재건축 30년 사이클이 김 부장 부부의 거실 안에서 거시적으로 종료된 거예요. 그러면 이 영상을 본 사람이 자기 거실에서 점검할 네 가지 질문도 같은 자리에 놓이게 됩니다. 내 부모 혹은 내가 사는 단지가 30년 차에 가까운가? 그 단지가 선도지구인가? 2단계인가? 3단계인가? 내 부모의 시세 차익이 자산으로만 잡혀있고 현금이 아닌가? 내 부모의 남은 시간이 9년의 대기를 견딜 수 있는 길이인가? 한 칸이라도 걸리는 분이라면 김 부장 부부의 식탁이 더 이상 남의 거실이 아니게 됩니다. 다시 그 거실로 돌아가 볼게요. 식탁 위에는 네 가지가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1992년 입주증, 2026년 분담금 통지서, 35년 동안 한 장씩 넘어간 달력, 예금 잔액 5천만 원이 찍힌 통장. 카메라가 그 위를 천천히 훑고 지나가면 거실 정중앙에 30년 된 벽시계가 잡힙니다. 시침은 정확히 7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 거실의 벽시계는 35년 동안 같은 자리에 걸려 있었어요. 변한 건 시계가 아니라 그 시계가 가리키는 시간의 가격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엔 같은 시기에 판교 상가에 14평 13억을 영끌한 50대 자영업자